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 변수가 유한계이거나 아니면 자연수의 개수처럼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실수와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세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상금을 0원, 5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있는 이 상금을 행운권 100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빵점이 나올 거는 빵원이 나올 거는 65장, 그 다음에 20장, 10장, 5장과 같은 식으로 이 행운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전체에서 우리가 한 장을 뽑았을 때 이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금액을 고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각각의 모든 금액을 갖다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 행운권의 개수만큼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0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65번, 500원은 20번, 그 다음에 1000원은 10번, 5000원은 5번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딴 모든 금액의 총합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한 번 뽑았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기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450으로 요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반 이상은 이게 0원이 나오게 되겠지만, 이제 딴 사람들의 금액이 일단 존재하긴 존재하니까 이게 한 번 뽑았을 때 얼마나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450 정도를 기대하고 우리가 이 한 번 딸 때 금액을 갖다 결정을 하면 된다 이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100을 이 플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각각 다 여기 있는 65, 20 이 행운권의 개수에 요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분배, 요게 요와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450이라고 하는 그 기대값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이 기대값은 이 하나하나의 확률 변수에 여기 있는 이 밑에 65를 갖다가 전체 행운권의 개수인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0원의 행운권이 나올 확률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100으로 쪽쪽쪽쪽 나눠주게 되면 이 전체는 총합이 1이 되는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하게 하려고 하려면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와 이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두 개를 곱해준 거를 제각각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요거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쓸 거냐면,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 expectation 해가지고 그 2만 따가지고 쓰는데, 여기는 요 x의 기대값 같은 경우는 이 제각각의 x 확률 변수와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 이거를 제각각 쭉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평균에 대한 값이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k는 1부터 n까지 x, k, p, k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이 EX라고 하는 거를 이 확률 변수와 각각의 확률 변수와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제각각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총 금액을 그 개수만큼 나눈 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간단하죠. 곱한 거를 더해준다, 곱한 거를 더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요 어떤 두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1, 2, 3이라고 하는 자료랑 0, 2, 4라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평균 2예요. 평균 2, 평균
2 이렇게.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로만은 요 위에 있는 자료와 이 밑에 있는 자료의 특색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곰곰이 이 자료의 특성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을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가 요 가운데 있는 이 숫자에서 얼마만큼 나머지 다른 자료들이 떨어져 있는지 라고 하는 이만큼의 계산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자료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있는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을 갖다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편차는 여기 이 값에서 평균을 갖다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1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 3에서 2를 빼주면 1, 그 다음에 요 2에서 0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에서 2를 빼주면 2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거는 편차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편차가 좀 크다. 편차가 좀 크니까 요 가운데 있는 평균에서 좀 값들이 분산되어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산을 갖다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수치로 편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이 편차들을 갖다가 더한 값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편차가 여기 1과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2 절대값은 다르지만 이 전체에 대한 합은 무조건 편차에 대한 거는 애초에 평균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거나 이 두 개를 더한 거나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분산을 어쨌든 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하면 곤란한데 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요거에 대한 꼼수를 부린 게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되겠네. 제곱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는 편차 제곱에 대한 합. 얘는 4지. 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합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0까지 더하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0까지 하면은 4 더하기 4, 그 다음에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하면 8분의 3과 8분의 2 이런 식으로 3분의 2 이런 식으로 3분의 8, 3분의 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밑에 있는 숫자인 분산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위에 있는 이 자료 1, 2, 3이라고 하는 자료는 평균은 2, 에서 밑에 있는 자료와 평균이 똑같지만 여기서 나머지 자료들은 조금 이 평균에 몰려 있겠다. 여기서 얼마 많이 안 떨어져 있겠다라는 걸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산이 크면 이 평균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겠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얘기할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을 갖다가 평균을 쳐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m은 여기 앞에서 ex라고 하는 거를 그 평균을 뜻하는 민의 m자를 따와서 이렇게 m으로 쓰기도 합니다. 시간에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편차제곱의 평균, 편차제곱의 평균, 편차제곱의 평균 이거를 편차제곱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갖다가 몽땅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제각각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간단하게 이 분산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 우리가 애초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 제곱도 떼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이라는 걸 없애주려면 루트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마이너스가 나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서 이 분산을 갖다가 루트를 해준 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분산을 갖다 계산을 할 때는 이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피곤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을 해줄 때 요 vx를 조금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x1-m 제곱 p1, x2-m 제곱 p2 뭐 이런 게 쭉 반복이 돼서 xn-m 제곱 p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완전 제곱꼴의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제각각 x1 제곱 마이너스 2 x1m pn p1 그 다음에 m 제곱 p1 그 다음에 더하기 x 제곱에 x2의 제곱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x2m p2 뭐 이런 식으로 쫙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것도 xn의 제곱 p n 마이너스 2xnm 그 다음에 요거는 pn 플러스 m 제곱 pn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아이고 얘 p 왜 양곱했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만큼을 갖다가 다 몽땅 다 모읍니다. 요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다 몽땅 모으게 되면 요거는 제곱끼리 만들어 놓은 거를 제곱한 거를 갖다가 P1, P2를 갖다 제각각 자기 자신의 짝이 맞는 거를 갖다 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X제곱에 이렇게 X제곱의 평균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m으로 이 전체를 붙게 되면은 이거는 x1, p1 그 다음에 플러스 x2, p2 플러스 쭉 해서 나머지 이거는 xn, pn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평균인 m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는 여기 두 번째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이 두 번째 항을 갖다 해결을 해준 거고 나머지 떨거지를 갖다 표현을 해주면 m제곱 한 다음에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서 pn까지 다 더해준 이와 같은 꼴이 됩니다. 네, 요거는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이 m에 m이 곱해졌으니까 m의 제곱이 되고요. m의 제곱을 갖다가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m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평균의 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요 분산을 구할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 위에 있는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이 분산을 갖다 구하는 것도 괜찮고요. 요 밑에 있는 이 식이 조금 더 간단하다면 요 밑에 있는 식으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이 전체를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표준 편차는 이거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루트하는 거니까 분산 먼저 구해놓고 뭐 루트에서 답만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라지 x의 평균이 4분의 5일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이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평균은 몽땅 다 더하면 1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4분의 3인 거 이거를 처음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평균은 여기 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 이건데 요게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4분의 5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하기 2b는 4분의 5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위에서 구한 것처럼 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b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은 2분의 1 a는 다시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주면 4분의 1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분산을 먼저 구해야겠죠. 이 분산을 구할 때 분산을 원래 정의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요 4분의 5를 여기 위에 그치 4분의 5지 편차는 이 0에서 4분의 5를 빼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여기서 1에서도 빼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빼주면은 얘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4분의 5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 분수가 두 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귀찮아요.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차를 하게 될 때는 이게 평균이 딱딱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빼서 계산을 해주는 게 굉장히 피곤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에서 해놓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에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평균의 제곱은 16분의 25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제곱의 평균은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를 제곱해 준 거를 갖다가 평균을 거기다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확률을 갖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4분의 5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16분의 11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나서 그냥 이거 뭐 위에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좀 단위수가 좀 많이 줄어요. 계산의 단위수가 좀 많이 편하게 하기도 하고 위에 걸로 해서 안 틀릴 자신이 있으면 위에 걸로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vx라고 하는 이 분산을 구했으니까 이 표준 편차 시그마 라지 x 이걸 구하려고 하려면 이 분산을 그냥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4분의 루트 11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불량품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불량품이 될 수 있는 거는 1개, 2개, 뭐 안 뽑힐 수도 있으니까 0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각자 뽑아주면은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불량품 3개 중에서는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7개에서 2개를 뽑는데 불량품 3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경우, 그 다음에 7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불량품 3개 중에서 2개를 모두 다 뽑는 경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밑에다 한번 써보면 불량품이 0개, 1개, 2개가 있을 때에 대한 확률은 요거는 7분의 2, 7분의 4, 그 다음에 7분의 1로 요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균은 0 곱하기 7분의 2, 1 곱하기 7분의 4, 2 곱하기 7분의 1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은 7분의 6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분산부터 구해보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2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해주면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제곱 평균을 참조를 해서 앞에 있는 확률 변수의 제곱을 이런 형식으로 붙여줍니다. 빼기 그 다음에 평균 위에 써놓은 거 이거에 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49분의 2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표준 편차인 시그마 x 요거는 요 위에 있는 식을 루트를 한 7분의 2 루트 5로 요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평균 이 확률 변수가 그 라지 x라고 하나 되어 있는 거를 알게 되면 그거를 뭐 라지 x의 상수배를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어떤 상수를 특정한 걸 더해준 거, 요런 걸로 이렇게 살짝 변환을 해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정리식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평균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기 평균을 요와 같은 형식으로 써주면 이거는 AX1 플러스 B 그 다음에 AX2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쭉 AXN 플러스 P 이렇게 전부 몽땅 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 이렇게 해준 아이고 좀 덜했구나. 이렇게 해준 거에다 제각각의 확률을 갖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P1, P2 더하기 쫙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PN 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얘는 A가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붙게 되면은 X1, P1, X2, P2 쭉 가서 XN, PN과 같은 형식으로 묶이게 되고 나머지 것들을 갖다가 뒤로 쭉 빼주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더해줘서 PN까지 더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평균이랑 똑같은 식이 되고요. 요만큼은 확률을 다 더해준 거가 되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확률 변수 A 라지 X 플러스 B를 이렇게 해줄 때 요 2를 분배해주는 거와 같은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분산은 이 위에서 평균과는 살짝 다르게 좀 골 때리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곱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산의 정의에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일단 요 확률 변수에서 요 평균을 뺀 다음에 요걸 제곱해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나머지 것도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이거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것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은 AX1 플러스 B
A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A 라지 EX 플러스 B 방금 전에 했던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B와 B는 서로 없어지고 요걸 갖다가 A 제곱으로 이 전체를 묶게 되면 이 X1 빼기 라지 2 라지 X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P1을 곱해져 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A제곱으로 이 전체를 묶으면 여기 있는 거는 편차 제곱에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제가 아까 곱해져 있는 여기 분산, x의 분산과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해줄 때 이 편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b만큼 더해져 있는 건 이렇게 서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확률 변수가 얼마만큼 더해져 있어도 이 확률 변수에서 얼마만큼 더해주는 거는 분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 이 곱해져 있는 것만 영향을 끼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얘도 곱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을 건데 이렇게 써야지. 시그마 A 라지 X 플러스 B 요것도 여기 A 그 다음에 시그마 라지 X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애초에 이 제곱을 갖다가 또 루트를 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가 왜 이렇게 표 밑으로 가 있냐? 여기 표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거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 밑에 있는 표를 보고 일단 이 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자료끼리 확률 변수와 확률을 냅다 곱해줘서 전부 더해주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균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얘는 몽땅 다 더해줘보면 3분의 8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 라지 X 이걸 해주려고 하려면 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걸 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계속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나중에 2번, 3번 들어왔을 때도 이 처음에 있는 이 식을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의 평균 쓰는 요령은 여기 있는 거를 앞에 있는 이 확률 변수를 제곱시켜서 똑같이 적어주고요. 살짝 공간이 부족하니까 얘를 왼쪽으로 조금만 당겨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9분의 11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그마 x는 여기 있는 거는 이걸 루트 하면 되니까 3분의 루트 11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1번 요 식은 이 x의 상수에는 앞으로 나가고 이 빼기가 되어 있는 거는 마치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자연스럽게 빼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 답은 4로 쓸 수가 있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거에 제곱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해줬던 9분의 11 x의 분산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답은 44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거에 절대값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6 곱하기 3분의 루트 11을 해주면 되니까 이 루트 11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그 이 분포들을 이용해서 통계적 추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